안녕하세요. 선비가 장터로 갔다. 장사한다고 보석한다고 풀무늬인가 하는 방송이 반응이 좋아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가려움 때문에 귀걸이를 못하게 되었는데 저처럼 주얼리 착용에 제한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했습니다. 알러지란 접촉에 의해 피부에 일어나는 불편함의 총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얼리에 사용하는 금속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구의 물질을 구성하는 90여 종의 원소 가운데 3가지 금, 은, 백금만 예외적으로 귀금속으로 표현합니다. 귀금속이란 금속이 산화와 부식에 강하다는 의미죠. 귀금속은 강한 산에도 녹지 않습니다. 동이나 철과 같은 금속은 강하지만 녹슬고 산화되고 심하게 부식됩니다. 금은은 몇천 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한 금속이고 매우 부드러워서 가공하기 쉽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금속을 얇고 넓게 펼 수 있는 성질이 전성,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연성인데 금이 전성과 연성이 가장 높아서 100만 분의 1m 두께로 얇은 금박을 만들 수 있고 금 1g으로 3km까지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금속입니다. 그럼 귀금속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금, 은, 백금은 아름답고 감촉이 좋으며 특히 금과 은은 가공하기 쉽고 휴대할 수 있고 예로부터 돈과 같은 역할을 했죠. 지금도 세계 어디서든 통용이 되죠. 보석을 세팅하기에 환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류의 문명은 황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대로부터 금을 신성시했고 또한 금은 사후에 불멸의 삶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고분둥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보면 금은 부식 산화하지 않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금 특유의 광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한 귀금속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장식용 금속으로서 금이 가장 좋지만 순금은 무르고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과 합금하면 단단해지면서 가격도 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우리 목걸이, 반지 안쪽을 보면 조그맣게 숫자가 각인되어 있죠. 순금은 24K라고 표시됩니다. 99.9% 이상의 순도이죠. 여기서 K란 캐럿 골드로서 보석의 중량을 표현하는 캐럿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8K는 순금이 18이고 다른 금속이 6이라는 의미로 75%가 순금이라는 의미죠. 18K 또는 천분율 750으로 각인합니다. 14K는 585로 각인하죠. 또한 합금이란 둘 이상의 금속을 녹여 서로 혼합하는 것인데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하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즉, 색깔, 단단한 정도가 변합니다. 순금의 경우 합금을 하면 백색, 적색, 녹색, 청색을 포함하여 다양한 색깔이 나오죠. 수년 전 해외 주문을 받아 작업했던 것인데 합금과 도금 기법으로 보라색으로 작업했던 적도 있어요. 칼라 다이아몬드를 내추럴한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었어요. 18K 또는 14K 그린 골드는 순금에 은, 약간의 카드뮴과 아연이 합금되고요. 14K 이하 합금에는 전성을 높이기 위해 아연과 합금되기도 합니다. 핑크 골드는 순금에 동이 합금되고요. 옐로우 골드는 은과 동이 합금되는데 동이 많을수록 진한 황색이 나옵니다. 블루 골드에는 철이 합금됩니다. 화이트 골드는 10 내지 20%의 니켈, 아연, 구리, 그리고 백금이나 망간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 팔라듐을 첨가하면 화이트 색상이 강화되고 굴절률이 높아져서 광택이 좋아지며 아름답고 강도가 높아져서 파인 주얼리에 적용되고 있어요. 가끔 외국에서 산 골드필드 또는 롤드 골드 플레이트라고 표기된 황금색 체인을 합금 제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구입 당시 가격도 높았고 외양도 실제 금처럼 보이며 무게도 꽤 나가서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다가 실망하시곤 합니다. 골드필드와 롤드 골드 플레이트란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좀 저렴한 금속 표면에 금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골드필드는 순도와 함량은 20분의 1, 12K, G.F로 각인되는데 제품 표면에 덮고 있는 금은 12K이고 전체의 20분의 1 이상 차지한다는 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돈짜리 목걸이라면 반돈 정도 순금이 있다고 봐야겠죠. 오래 사용한 것은 대부분 골드층이 벗겨져 있고 변색된 경우가 많아요. 금의 합금은 다른 금속과 섞어도 여전히 노란색입니다. 18K, 14K 화이트 골드는 여전히 노란색이 남아있죠. 그래서 백금의 일종인 로듐으로 도금해서 완전히 흰색으로 변신하죠. 전기도금 골드 일렉트로 플레이트 기법은 전기분해를 통하여 합금이나 다른 금속 표면에 입히는 건데요. 도금층이 얇고 기포가 생기기 쉽습니다. 얇은 층이므로 시간이 지나서 표면이 닳게 되면 바탕금속이 드러나서 변색되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생기게도 하는데요. 합금 성분 중 구리는 공기 중의 유황 성분과 만나 피부를 녹색으로 변색시키기도 하고요. 순도가 낮은 합금의 경우 접촉 부분이 검은색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성이 강한 재질이나 혹은 화장품이나 주변 환경의 화학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옛 주얼리 골동품들은 은에 세팅된 것이 많습니다. 은은 아름답고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지만 변색되는 것이 흠이죠. 또한 열 전도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장 흔한 합금은 스터링 실버입니다. 스터링 실버는 은이 92.5%, 나머지는 보통 구리입니다. 스터링이란 형용사로 아주 훌륭한이란 의미죠. 은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경도를 월등히 높인 합금 비율입니다. 이는 공기 중에서 변색하는 순은의 단점을 보완하여 줍니다. 스터링 실버의 변색을 해결하기 위해 로듐으로 도금을 하죠. 로듐 도금을 하면 긁힘에 대해서도 더 강해집니다. 변색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은은한 달빛 같은 색이 번쩍거리는 금속 광택이 되어서 싫어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무광 기법을 적용합니다. PT, 백금은 고급 주얼리에 가장 좋은 금속이죠. 독특하고 변색되지 않는 회백색이며 무색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데 가장 적합한 귀금속입니다. 플래티늄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였습니다. 백금은 용융점도 높고 표면 경도가 높아서 작업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백금은 집합적으로 백금족이라고 하는데 플래티늄, 이리듐, 팔라디움, 루테늄, 로디움, 오스뮴 등이 속합니다. 오스뮴 이외의 거의 모두가 주얼리에 사용됩니다. 귀금속으로서 백금은 전형적으로 90%의 플래티늄과 10%의 이리듐, 합금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를 PT900이라고 각인하는데 이 비율로 합금하면 매우 단단해져서 보석을 세팅하기에 적합하고요. 금속의 경도가 높아지면 금속의 밀도가 치밀해져서 광택도 뛰어나죠. 팔라디움은 화이트 골드의 합금 소재로 쓰이고 로디움은 도금용 금속으로 화이트 골드와 스터링 실버의 변색을 늦추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알러지가 있을 경우 특정 금속에 대한 반응이므로 귀를 뚫은 경우 더욱 심할 수 있죠. 귀걸이 침을 땜을 할 때 사용되는 금속이 땜 부분이 부식되면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침 부분을 순금 또는 순은으로 작업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은 액세서리 도금 제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알러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서지컬 스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의 일종으로 주사바늘이나 외과용 칼 소재로 쓰이는 금속이고요. 피부에 닿는 부분을 얇은 실리콘으로 제작해 드리기도 해요. 이제 내 주얼리들이 합금인지 도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개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금속에 대해 반응이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쁜 주얼리를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하여 꼭 해결되어야겠죠?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또 또 만나요. 만나요.